근데 이제 가짜 김일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김일성 뭐 가짜 소설에 대해서 따로 대한민국사에다가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 가짜 김일성을 열심히 쓴 사람이 이명영 씨라고 그러니까 성대 교수 했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을 뜬 지가 꽤 됐죠. 2000년쯤 아마 세상을 떴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김일성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 열전이라고 나왔다가 4인의 김일성이라고 했는데 김일성이 가짜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4명 있다는 거예요. 그 전설적 명장 김일성 장군이 있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가짜가 이어져서 이북의 김일성은 4번째 김일성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장 자체는 황당한데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이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1920년대 30년대 김일성이 막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이 이 이명령이라는 분이 그 최고회의 공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때 공보실장이 이후락이에요. 중앙정보부장 됐던. 그래서 나중에 아마 뭐 그런 연인지 중앙정보부의 그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 정말 동의할 수 없지만 자료를 열심히 모은 거는 분명히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모아놓고서 그거를 좀 엉뚱하게 가짜라는 걸로 하는 데다가 써먹었지만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을 어떻게 평가했냐.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쟁취하고자 했던 우리 결의의 염원에 대해서 무한한 용기와 기대 그리고 신념을 솟구쳐주는 원천님의 그 상징이었다. 엄청 고무찬양을 했죠. 그런데 이 김일성은 전설적 명장 김일성 장군이고 이북의 김일성은 가짜다. 이제 일관되게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만약에 이북의 김일성이 그 김일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진짜 그러면은 엄청난 저는 1930년대 말 40년대 초의 김일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을 가장 가짜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써놓은 이 평가가요. 김일성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맞는 평가예요. 그래서 그 가령 뭐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를 오늘 안 했는데 빠뜨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책인데 이정식 스칼라피노 그 두 분이 쓴 책입니다. 두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미국에서는 엄청 반공서적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책이 금서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번역했다고 하니까 지도교수가 깜짝 놀라요. 야, 너는 좀 진보적인 거 같은데 왜 그런 그 전체주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정식 스칼라피노는 그냥 반공이 아니라 미국 학계에서는 토탈리테리아니즘적 시각의 아주 극우적인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왜 네가 번역을 했냐? 아유 선생님 그 책이 한국에선 금서였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요. 금서도 그냥 금서가 아니고 그 책 갖고 있다가 감옥에 간 친구들이 여러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잡아간 다음에 국가범법으로 원래 잡아간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잘 안 만들어졌을 때 찾고 있는 거 이것저것 갖고 가서 그거 불온유물 이적 표현물이라고 감정받아서 이제 감옥에 보내는데 이 책도 그렇게 그걸로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이제 86년 7년에 번역했던 책인데 뭐 절판이 되고 그래서 그거 좀 다시 내자 하고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가 돼서 책을 냈더니 서평 중에 하나가 여러 감옥에 보낸 책이 다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반공서적이 왜 한국에선 금서가 됐냐 하면요. 거기에선 김일성을 진짜라고 얘기했어요. 이북의 김일성이 바로 그 김일성이다. 보천보전투를 했던 바로 그 김일성이다라고 미국의 반공학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가짜 김일성 소리라는 게 이렇게 애들 책에도 많이 있어요. 소련의 괴뢰 가짜 김일성.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다 김일성 하면 가짜라고들 배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찾아보니까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당연히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짜 김일성 사진한 거 이렇게 70년대에 나온 그 동화책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실은 이 책이 제가 마침 책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김일성 위조사라는 책인데 이 앞표지가 없어요. 앞표지가 없는데 이건 1950년에 나왔습니다. 소련의 그 교회인데 책 저자 이름이 재밌죠. 이북이에요. 이북. 김일성 위조사라는 책인데 이 이북이라는 사람이 이북통신이라는 잡지를 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잡지의 발행인의 글씨가 작습니다만 이북이라고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이라고 그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거고 뭐 이거보다 더 먼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이고 책을 안 갖고 왔네요. 오영진이라는 극작가가 있어요. 경성지대를 나와서 조만식의 비서를 했고 그 맹진사 때 경사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유명한 연극이었죠. 그 연극을 쓴 극작가예요. 그 극작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김일성이 처음 그 평양 시민들에게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 광경을 근데 사람들 중에는 김일성하고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그래도 나이가 지긋한 장군일 줄 알았는데 33살의 아주 젊은 그 청년이 나타나니까 가짜 아니냐 이제 그런 기운이 일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주 이제 극작가답게 극적으로 묘사를 해놨죠. 극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그 책이 있는데 아마 뭐 그거에서부터 그거는 대한민국 공보처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북통신은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개인기관처럼 되어 있는데 공보처에서 나왔고 그때부터 나왔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왜 백선엽이 또 논란이 됐었지만 백선엽 같은 사람이 간도 특설대 김일성 빨치산 때려잡는 부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전쟁 때 말이에요. 한국전쟁 무렵에 38선에서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북의 부대 지휘관들은 빨치산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사단장으로 연대장으로 일선에 배치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남쪽의 사단장은 누구냐 했는데 백선엽이다, 뭐 아무개다 하면은 그 자식 누구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12, 3년 전에 우리 쫓아다니던 그 자식 아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가령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으로서 1937년 보천보 전투 이후에 우리 민족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거 아닙니까? 남쪽의 친파들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김일성과 이북의 김일성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진짜 김일성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정식 스칼라피노 같은 이정식 선생님 같은 분이 왜 김일성을 서양에다 소개할 때, 그거 김일성 진짜야. 보천보전투도 그때 이름 났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서양에서는 김일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아까 이명영이가 했었던 평가, 우리 민족의 어떤 기대의 원천이었다. 이런 그 희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김일성이라는 명성은 대단한 것인데, 서양의 독자들한테는 김일성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좀 이름이 나긴 했는데, 보천보전투는 거 별 볼 일 없어. 민간인 2명 죽은 거고, 김일성이 끌고 다닌 부하라고 해봐야 한 40~50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고, 중국 공산당에서 서열로 치면은 아주 밑에 차 아래, 그러니까 먼 시골에 그냥 소대장, 중대장쯤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어. 그냥 소련 애들이 내세워줬으니까 대장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서양 사람들은 김일성에 대한 그 신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김일성을 깎아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설적 명장 김일성 장군은 저 높이 띄워놓고 이북의 김일성과 전설적 명장을 분리하는 그런 황당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세상에 말이에요. 히틀러에 대한 평가 갈릴 수 있어요. 스탈린에 대한 평가 다를 수 있습니다.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련을 그 어떤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소련을 미국과 맞대결할 수 있는 그런 공업국가로 발전시켰다 얘기할 수 있고 히틀러에 대해서도 뭐 그 전쟁 미치광이 유대인의 도살자, 인류의 그 학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박정희만 해도 히틀러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잖아요. 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를 굉장히 나쁘게 그 평가를 하지만 박정희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 많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또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놓고 저건 가짜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한국의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김일성이 실체가 대중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설 속에서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됐었던 그런 그런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가 잘 안 먹네요. 한번 눌러보시죠.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가짜 김일성과 뭐 공산 전체주의 실체 뭐 이런 뭐 서울대에서 강의 뭐 인터넷 뒤져보면 가짜 김일성으로 검색해서 그냥 금방 찾은 겁니다. 뭐 미국 마이클 리라고 미 CIA의 무슨 분석관이었던 사람이 뭐 김광서가 일본 육사 23기 출신이다. 뭐 이것도 이명령이가 그 주장을 했던 거죠. 김광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남만 삼천이라고 해서 김경천 이라는 저 신동천, 이청천과 더불어서 남만 삼천이라고 불렸던 독립군에서 좀 나름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이거 근거는 뭐냐면 김일성에 대한 소문에 일본 육사를 나왔다. 우리가 원래 학벌을 좋아하잖아요. 일본들을 상대로 그렇게 잘 싸우려면 저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군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군사에 대해서 제일 동양에서 잘 가르친 데가 어디예요? 일본 육군사관학교죠. 그리고 또는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왔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신화가 만들어져 있었고 김일성이 실제로 백마를 타고 다녔대요. 김일성 회고록에 보면 자기 백마 왕청에 있을 때 백마 타고 다닌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백마 탄 명장. 이건 백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김일성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가짜 김일성계에서는 이게 정설로 굳어져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이 유명하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사에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의 실체가 나오는 거 있나요? 가짜 김일성설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하는 거 말고는. 그리고 김광서가 김일성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김일성이란 이름이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37년 보천보 전투 이후입니다. 지금 의심이 가시는 분들 동아일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동아일보 다 검색되잖아요. 조선일보도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나. 그 이전에 간헐적으로 몇 번 나오지만 그 김일성들 다른 인물이거나 뭐 상관없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1930년경에 이종락 부대로서 그거는 진짜 김일성이에요. 그거 이제 뜸하다가 37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김일성이 전설적 명제 김일성이 따로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으면은 한번 좀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김경천이 독립군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뭐 그건 전설적 명장이라고 불릴 만큼 한 그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설적 명장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별의별 이제 이 가짜가 가짜설을 낳습니다. 그러더니 뭐 최근에까지도 가짜 김일성 논란에 뭐 세주장이 됐다, 뭐 각계무사였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일성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나중에 김일성을 전공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던 시절에 그때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죠. 저도 여기 어디 있어요. 75년도에 남베트남이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로는 월남 패망이죠.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걸기대회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모였죠.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뭘 합니까? 이렇게 요거는 또 이제 조금 그거보다 한 해 전이에요.
이건 74년도예요. 이건 75년도 사진이고 74년도에 이때는 뭐냐면 그 유경수 여사가 그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 그거 100%라고는 얘기 못해도 저는 99.9% 경호원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 경호원이 일부러 쏜 건 아닙니다. 문세광을 제압하려고 쏜 총이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이죠. 문세광이 쏜 총은 분명 아니에요. 그건 100%입니다. 문세광이 쏜 그건 뭐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여튼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북의 소행이다. 이북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 제일동포 민단 쪽에 있었던 에서 그러니까 반박정희 성향을 가진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진하게 갖게 된 문세광이란 그 교포 청년이지 뭐 저 청년하고도 상관없어요. 북한하고는 더더욱 상관없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이 현지에서도 이렇게 몰아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모였을 때 뭘 합니까? 김일성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숱하게 했습니다. 숱하게. 땅굴 나왔을 때도 하고 무장공비 세게 내려와도 하고 뭐 삐걱하면은 그 김일성 화형식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만고역적 김일성을 뭐 화형하자. 이거는 아직 불 붙이기 전에 살인마 김일성을 하자. 불 붙은 사진이고. 저 뒤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김일성 화형식을 했는데, 자, 이제 이랬었지만, 이게,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 초반까지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김일성에 대한 정서죠. 근데, 저는 김일성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을 한번 왔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6.25 때도 안 내려왔어요. 6.25 때도 안 내려왔었는데, 저는, 그, 김일성이 45년도에, 그러니까 아직 그 분단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그때 서울을 방문했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가짜 김일성설 같은 것들을 잠재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45년도에 김일성 장군 환영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 위원장이, 여기 보시면은 위원장이 여기 보면은 위원장이 홍명희죠. 홍명희, 부위원장이 김기전. 여긴 천도교 쪽에 아주 큰 인물입니다. 김광수는 그 제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던 김철수의 동생인 김광수는 공산주의자예요. 홍명희는 진보적 민족주의자고 김기전은 뭐 천도교계니까 우파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좌우를 막내해서 김일성 장군, 무정 장군,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김두봉 그 선생 등등 독립투사들을 환영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45년 12월 달에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협 선생이 이제 그 해방일기라는 걸 책을 완간한 다음이었나?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프레시 안에서 뭐 일종의 서평 대담 같은 걸 했어요. 서평 대담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뭐 해방 직후 상황을 얘기하다가 김일성 장군 환영을 건넌다. 그때 사실은 김일성이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강양구 기자가 보고 있다가 그게 재밌었나 봐요. 김일성이 진짜 서울에 올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홍명희 선생이 그 위원장에서 환영대회까지 만들어졌었다. 이제 그 얘기했더니 그거 왜 안 왔지? 왔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래갖고 이 서평의 제목을 이걸로 뽑았어요. 이거 뭐 그냥 좀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었는데 마치 이 서평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길게 된 걸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래요, 내란죄. 제가 내란죄로 고발당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왔고, 근데 내란죄로 고발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나중에 무혐의 됐다는 것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뭐 통지도 없었어요. 아마 이게 사안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지
뭐 이게 이렇게 더군다나 이게 2000 몇 년이에요? 2011년도인데, 그러니까 한 70년, 65년 전에 김일성이 서울에 왔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정도 얘기가 이 공안 검사들이 봐도 이게 무슨 위법성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65년 전에 김일성이 그때 서울 한번 왔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다가 고발이 됐는데 예산에 이런 거 만들어졌어요. 김정은 위원장님의 환영. 또 사진을 좀 빠뜨렸네. 아까 찾았었는데 보면 아예 플래카드를 누가 들고 있더라고. 김정은 환영은 국보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 이 김일성, 김정은 부자하고는 참 인연이 깊어요. 이제 시인 김수영 있죠. 김수영이 이런 시를 썼었죠. 김일성 만세. 여기 보면은 이 시가 말이죠. 늦게 발견이 됐어요. 김수영이 써놓고서 이걸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고를 정리하다가 2006년인가 7년인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찾았는데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제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제의라고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제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하고 술 먹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지훈은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한국 언론제는 이런 거야. 조지훈 선생은 굉장히 우파거든요. 아버지가 민족주의자 재헌 의원이었는데 아버지는 납북되고 경상도 아주 우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김수영은 의용고 나갔었던 반공포로도 남쪽에 잔류하긴 했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모더니스트였고 이제 이러니까 언론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4.19 후에 쓰여진 겁니다. 4.19 직후에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시를 발표는 못했던 거예요. 서랍에다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영이 68년에 세상을 떴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거의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도 이게 또 논란이 돼서 푸사거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함부로 불릴 수 없는